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시가 전후로 등락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이라서 오르는 게 당연한 시장이다. 근데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주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이 장중에도 수시로 포지션을 바꾸는 모양 자체가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순 매수, 장중 내내에는 순 매도, 그 다음에 장 마감 직전에는 다시 순 매수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의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는 여러분들 습관처럼 한 번씩 툭툭 눌러주시면, 툭툭은 좋아요 눌렀다가 다시 취소가 되니까 툭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최근에 매각 이슈도 있고 1조 원 이상 추가적인 투자를 좀 감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올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보면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시가 부근에서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장세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내린 거에 비하면은 뭐 간이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다 두루두루 야금야금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주도 섹터도 딱히 지금 보이는, 시장에서 보이는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환율이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환율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환율 하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뭐 단기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좀 주식을 하는 거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고자 라고 하면은 환율도 1300원 아래까지는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나이스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내려가야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은 뭐 대형주로 먼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중소형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이 조금 더 1300원 아래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6일 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라든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 인상은 빅스텝이냐 조절에 들어가느냐 결국에 둘 중에 하나예요. 맞잖아요. 결국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불확실성이라서 눈치 보고 있는 장세는 당연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개별주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또 시장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눌려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지금 사고 싶은 종목도 많고 사야 될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다음에 사도 우리는 좀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지지선인 이제 코스피 2450포인트를 못 지키고 이탈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좀 유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 지금은 내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차트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해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혼자서 분명히 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0% 클럽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1개월에 뭐 11만원, 하루에 4,000원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3,667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벤트 열어 드렸을 때 편안하게 오셔서 우리가 같이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뭐 풍원 정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여러분들 하루 한 달에 11만원 꼴인데 풍원 정밀을 가지고 10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 회비 정도는 충분히 다 뽑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믿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풍원 정밀 이런 거 깔끔하잖아요. 에브리봇도 무상증자 이슈가 붙어버리는 부분,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유보율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상증자가 거의 유행처럼 번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이것도 무상증자하고, 그때 집어드렸던 포인트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유보율을 먼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에브리봇도 이런 거 이렇게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조강 ILI 이런 것들도 차트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거예요. 요 포인트. 최근에 보면은 이 봉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L자로 여기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지를 했을 때 들어가면은 당연히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지선만 어느 정도 체크를 하거나, 두 가지예요. 우리가 내려오면서 분할적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걸려도 지지선을 만드는 거를 보고 그때 잡아서 끌어올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차트적인 부분을 지금은 좀 많이 염두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뭐 개별 이슈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섹터고 저게 어떤 섹터에 묶이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지만, 개별 장세에서는 차트까지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익 내는 거는 뭐 시장의 트렌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포인트만 잘 짚으시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 뭐 기사적인 부분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애플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메가테크 기업 실적 하향에 대해서 좀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 실적을 주도를 했던 에너지라든지 금융섹터 이익이 유가라든지 금리 조정으로 인해서 하향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익을 좀 끌고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위축이라든지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 계획이 다소 조정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라든지 신흥시장 채권 가상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핵심 팩터인 실적이랑 센티먼트 모두 좋은 환경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익 모멘텀 팩터가 강세를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실적의 희소성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종목을 보면은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결국에는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간다. 그 이유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국내 기업 이익률 증가율은 마이너스 3%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들의 성장률 둔화는 실적의 희소성을 좀 야기를 하고 실적주가 그만큼 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닌 내년 이익에 반영되는 스토리도 주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만큼 미리 좀 땡겨서 뭔가 시장에 가야 되는데 갈 게 없고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스토리까지도 좀 끌어서 주가로 반영이 되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희소한 실적 상향 종목에 몰리는 관심을 좀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실적,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무제표도 한 번씩은 싹 돌아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은 뭐 그냥 보합권에서 끝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눈치 보고 있는 장세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이랑 미국의 구매관리 자수가 발표가 된 가운데 유럽은 대체로 예상을 상회를 한 부분이 있고, 미국은 하회를 하면서 그래도 달러가 좀 약세 전환을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이어가지가 아니라
이어가지 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했고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관망세가 그만큼까지도 좀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주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일단 뭐 KG 케미칼은 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샀다가 뭐 시장이 빠지면서 그때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 태용 로직스는 뭐 수익 실현 완료를 한 부분이 있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 매수가 23,500원 이하, 그 다음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도 22,500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옥션이 22,3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2차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당 관리를 하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게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990원 여기서 좀 부근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은 좋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좀 같이 움직여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뭐 6,080원까지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좀 새롭게 추천을 드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오비고를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좋다.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박스를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뚫어주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단기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3,300원 이하, 지금 13,150원 시장이 빠지면서 조금 뭐 150원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크게 염려를 할 부분은 아니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판매, 자율주행 쪽이랑도 굉장히 좀 엮여 있다라고 보면은, LG그룹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오비고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모멘텀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이 오비고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토요타,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의 내비게이션이랑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6월 달에 LG U+랑 오비고가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S의 오비고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U+ 드라이브를 함께 공급한 이력도 있고, 이 탑재한 렉서스 커넥트는 차량 내부에서 뭐 대화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AI 음성 비서 서비스라든지 뭐 음악, 라디오 스트리밍, 그 다음에 뭐 정보 검색, 경로 탐색, 뭐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홈 플랫폼과도 연동이 돼 있어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까지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오비고 요런 거는 우리가 13,300원 이하로 마이너스 4에서 5% 손절 라인을 잡고 단기성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끼가 있는 종목들, 지금 보면은 뭐 윗꼬리도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뭐 끼가 한 번씩은 툭툭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눌렸을 때 우리가 좀 단기성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분할적으로 잘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뭐 매각 이슈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회사에서 매각을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술주들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준이 거듭된 금리 인상이 기술주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수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수 연동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 지수 연동 종목들이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지수도 올라갔을 텐데, 지수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수 연동 종목들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매각설이 흘러나오는데, 양극재 생산 공장에 4조 원, 그 다음에 양극재의 원재료인 전구체에 2조 7천억 원을 각각 투자를 하고, 리튬이랑 재활용 부분도 1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의 난항을 겪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금리 인상 으로 인해서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 계획이 다소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똑같아요.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좀 난항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은 매각을 추진하고
높지 않다고 일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나이스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좀 리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18만원으로 4% 향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를 딱 놓고 보면은 11만 2천원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다, 앞으로 올라갈 거에 대해서 좀 더 성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276%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208%, 영업이익률도 8.2%로 추정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인데, 이게 양대 고객사양 양극재 수요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런 양극재 수요가 견고하고, 니켈이라든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판가 반영으로 ASP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10%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화재 이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화재 이슈로 4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그것도 실적 온기 반영으로 이제 양극재 출하량이 20%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NCA, 그 다음에 NCM 양극재 출하 확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신규 라인 가동 스케줄을 전반적으로 좀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미국 정부의 인프라법 발의라든지 중국의 CATL이 미주 투자 포기 등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한 배터리 밸류 체인의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좀 더 눌렸을 때, 지금 시장이 사실은 사야 될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지수가 연동이 되는 그런 종목을 좀 과감하게 지금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11만원 밑에서는 우리가 좀 들어가도 그때는 늦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여기서도 보면은 11만원 하이 했을 때 상승적인 부분, 11만원 하이 했을 때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 11만원 하이 했을 때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고, 여기서 또 11만원 하이 했을 때 상승적인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좀 11만원 이 하회 했을 때 그때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들어가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문제가 있거나 재무가 불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눈치 보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365일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원래 오르면 내리는 탄성이 있고 내리면은 좀 올리는 탄성이 있으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저녁에 미국 CPI 물가, 그 다음에 26일 저녁에 잭슨홀 컨퍼런스 내용 확인 전까지는 그냥 조심조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